먼저 그러면은 우리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한상기업인 코라오그룹 오세영 회장님의 멘토링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모컨. 예. 청년 여러분, 하쿠나 마타타 반갑습니다. 여기 112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을 많이 할 텐데 저희들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에 있는 직원들 사진을 한번 여기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 물론 한 5천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한 250여 명의 여기 청년들 분들과 비슷한 한국 직원들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누가 베트남 사람이고 미얀마 사람인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곧 한국 사람들을 좀 더 크게 해볼 텐데요. 여기서 얼굴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한국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맞추셨습니까? 이게 딱딱 이렇게 선정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청년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얼마나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고민은 우리가 과연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는 두려움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공통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생활을 한다면 한국이든 해외이든 우리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고 언제나 편안한 도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1990년 11월 30날, 그때 내 나이가 27이었는데 이 옷가방 3개와 $3,000를 들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지금은 한국, 미국,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전 세계 곳곳에 계열사를 거느린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과연 내가 대기업을 왜 그만두고 해외로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해외로 나간 이유는 제가 금수저가 아니고 학벌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대부분 어디에 사십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주 좋은 몫에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좋은 집에 살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저는 대부분 머뭇거리거나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외에 나가면 I'm from Korea, I'm Korean, 이거 한마디면 나를 더 이상 묻지 않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문화가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베트남 공항에 27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딱 내릴 때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5천만 명인 한국에서는 1등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베트남은 1억의 인구인데 여기서 내가 오늘 도착한 이날부로 1등이구나.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1억 베트남 인구보다 내가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베트남 전체에 필요 없을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1억 중에 1등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울에 있는데 만약 여기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내려가서 대한민국의 대기업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왔는데 당신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격과 샘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마 전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지금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작은 중소도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지금 전화를 합니다. 삼성전자에 전화를 하고 큰 기업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나이지리아의 중소도시에 와 있는데 여기 있는 어떠한 회사가 당신들 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바로 샘플과 가격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한국을 떠나서 베트남에 오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공장과 제품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구나. 오늘부로 대한민국은 내 공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한국을 잘 안다는 한국 제품을 중간에서 교역하게 하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났을 때 간혹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해외 나가면 어떻게 살아남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성공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쉽기도 합니다. 물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능력에 따라서 맞춤형 아이템이 필요하니까 오늘 한 분 한 분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혹시 나중에 베트남이나 미얀마에 올 기회가 있어 찾아오시면 한 분 한 분 맞는 맞춤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형의 타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재형 인간이 있을 수가 있고 노력형 인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재형 인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이러한 분들,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벤처를 운영하는 많은 프론티어들이 있죠. 그렇지만 노력형 인간들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 같은 스타일을 노력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성공했던 것, 남들이 만들어냈던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그것이 나한테 맞도록 조금 바꿔서,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나라와 지역에 가서 그것을 구현해낸다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과 조금 다르게 한다면 분명히 많은 아이템들로 시행착오가 없는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이제 3번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제한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보면 7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사업화되고 있습니다. 보면 미얀마나 캄보디아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나라 80년대에 많은 사업 기회들이 구현되는 곳이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이제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제한된 어떤 아이템과 제한된 경쟁보다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70년대와 2000년대를 넘나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해외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구상하는 어떠한 아이템들이 분명히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로 아주 익숙한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삶에 도전한다면 나와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니까 어쨌든 성공 꿀팁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내 친구나 그 사람들이 아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나라를 만드십시오. 아까 내가 베트남에서 한국말을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라 사람들만큼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진 이 자산이 경쟁력으로 상당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입생 때 생각을 하시고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군대 신병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신입사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학교에 가면 어디에 도서관이 있는지, 어디에 식당이 있는지 아주 궁금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몇 년만 지나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눈을 감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나는 30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새로운 국가에 가면 누구 못지않게 눈에 힘을 주고 매일 이렇게 외칩니다. Why 또는 Why not? 왜 이게 있을까? 왜 이게 없을까? 항상 이러한 질문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냥 평범하게 당연히 있구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공 가능성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제 주변에도 많은 청년들이 해외에 나와서 도전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무언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가 보통 한 3번 정도는 용서를 해줍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안타깝게도 젊은 청년들이 무엇인가에 도전해서 실패했을 때 한 번만에 스스로 실망하거나 또는 나는 이 나라에 맞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나는 해외에 맞지 않은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좌절하거나 실패해서 해외에서 돌아오고 싶을 때 꼭 본인에게 3번의 기회만 다시 준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아팠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성숙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기회로 제공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은 We love 코라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인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공통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에서 좀 접고 여러분들의 세대는 더더욱 더 앞으로 글로벌 시민, 글로벌 시티즌의 시대입니다. 해외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다 함께 한다면 우리는 큰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삶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세영 영웅의 인생의 정수를 뽑아낸 멘토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